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앤스포츠의 김유리입니다. 이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죠.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축제를 마치고 오늘 저녁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메달 79개, 은메달 71개, 동메달 84개로 목표였던 종합 2위의 성적을 달성했는데요. 우리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번 대회는 나름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를 받았지만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보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선수 기록 관리 등 정말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질 않았었는데요.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을 교훈 삼아서 3년 4개월 남짓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정말 잘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머니앤스포츠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나 아마추어 경기, 그리고 스포츠 산업 관련 세미나 등 여러분의 다양한 행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행사는 인터넷 생중계 또는 방송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할 텐데요.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sikorea.tv에 접속하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나가는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앤스포츠. 먼저 오늘의 스포츠 현장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4 K리그 챌린지 고양 하이FC 대 대전 시티즌의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그 뜨거운 현장에 임성원 리포터가 나와 있습니다. 임성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임성원입니다. 네,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2014 K리그 챌린지 30라운드 경기인 고양 하이FC와 대전 시티즌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고양 종합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펼쳐진 이 경기는 현재 후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현재 고양 하이FC가 2대2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 하이FC와 대전 시티즌은 현재 올 시즌 3차례 격돌에 대전 시티즌이 2승 1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경기는 어떻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현장을 보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산업 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스포츠 산업 전문 기자죠. 한경닷컴의 유정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는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달 19일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이 오늘 밤 폐회식을 끝으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86년 제10회 서울 아시안게임이 있었고요. 2002년에는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홈으로 찾아온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기대만큼이나 개회식부터 크고 작은 잡음이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있었던 이런 논란들은 좀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산업적으로 봤을 때 아시안게임에서 눈부시게 활약한 그런 아시안게임 이후가 더 기대되는 국내 네. 스포츠 브랜드들과 그리고 산업적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아시안게임은 안방 무대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토종 브랜드를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아서 아쉬웠거든요. 실제로 어땠나요? 네, 잘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의 본질은 가장 먼저 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성적을 가누는 이런 스포츠 경기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40억 아시아 인구의 축제장이라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40개국 그리고 40억 명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펼치고 무형의 자산값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점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후원이 이어졌는데요. 스포츠 용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아시안게임에는 모두 15개 기업들이 스폰서십에 참여를 했는데요. 스포츠 용품사로는 유일하게 최상위 단계인 프레스티지 파트너로 중국의 361도라는 브랜드가 참여를 해서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토종 브랜드들의 선전도 있었는데요. 이 구기 종목의 공인구로 크게 활약한 신신상사, 그리고 한국 대표팀을 물론이고 출전 선수 절반 이상이 사용한 양궁을 만든 회사 위네닌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제대회에서 우리 토종 브랜드들의 선전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 신신상사 그리고 위네닌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신신상사는 대한민국 스포츠공의 대명사로 통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핵심 구기 종목인 축구, 농구, 배구 등 모두 5개 종목의 공인구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경기구를 사용한 각국 선수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위네닌은 세계 양궁 1등 제조기업인데요. 생활 스포츠로서의 연결이 좀 제약적이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다소 좀 낯익는 이런 브랜드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네.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 위네닌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과 북한 대표팀은 물론이고 전체 참가국 중에 50% 이상이 위네닌 제품, 용품을 사용했을 만큼
이 K스포츠의 기술력과 이런 우수성을 대표하는 토종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그리고 아시안 게임 같은 정말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에는 공인구가 되기 위해서 글로벌 브랜드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알고 있는데 토종 브랜드인 신신상사가 인천 아시안 게임의 주요 구기 종목의 공인구 공급업체로 선정됐다는 점은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테니스 이렇게 5개의 종목의 공인구가 바로 우리 순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스타스포츠의 볼이었는데요. 네. 국산 공인구가 이 5개 종목의 경기력을 배가시키는데 뭔가 한몫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 5개 종목은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들 국민들에게 감동의 금메달을 선사하면서 우리 애국심과 자긍심을 일깨워준 이런 기분 좋은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국제대회 공인구 같은 경우는요, 이 성능과 기준을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공인된 제품이라는 이런 암묵적 동의와 특징들 때문에 네. 독창적인 기술력이나 노하우 없이는 절대 획득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지난 2월이죠. 북한과 아시안 게임 축구 결승전이 열렸는데요. 28년 만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게 금메달을 선사한 이 현장에서 조주영 신신상사 상무를 좀 만나봤습니다. 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국제 대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그런 대회고 아시안 게임이라는 건 또 45억 아시아 인구가 함께 공존하면서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포츠다 보니까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회의를 거쳐서 많은 투자가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거는 한국 브랜드의 자존심을 걸고서 꼭 잡아야 된다는 그런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선 저희들이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국적 브랜드인 아디다스, 축구 쪽에서, 농구에서는 몰텐, 배구에서는 미카사 브랜드의 경쟁력이 수도 없이 많은 난관을 부딪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시아 연맹에서의 어떠한 그런 국제 공인구라는 그런 부분을 갖고선 많이 또 대두를 됐었고 해서 저희 브랜드 5개 종목은 국제 공인을 전부 다 득한 그런 공인구였습니다. 그래서 품질 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시아 조직위와 같이 협력을 해서 최소한의 국내 브랜드의 자존심을 살리자라는 그런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현재 5개 종목의 브랜드를 가지고선 저희들이 아시안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이어서 8년 연속 주요 구기 종목의 공인구로 쓰이고 있다는 건 정말 기술력만큼은 이미 월드 클래스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신신상사의 국기공이나 이 앞서 말씀드린 위네닌의 양궁 같은 경우는요, 이미 기술력을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업들입니다. 스포츠 산업의 히든 챔피언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브랜드들인데요. 양궁의 위니닝 같은 경우는 세계 1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양궁과 활, 이 특수한 장비 분야는 시장성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면에서 많은 고민을 이어온 게 사실입니다. 최근 이 회사는 양궁에 제조되는 기술이죠. 부러지지 않고 고성능 탄소 나노 튜브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스포츠 레저용 자전거를 새롭게 런칭을 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독자적인 응용 기술력으로 해외 브랜드들 일색인 내수 자전거 시장에 뭔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도전에 나섰는데요. 신신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공인구 선정을 계기로 아시아 시장은 물론이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신신상사 조주영 상무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스타스포츠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는 수출로만 저희들이 영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91년도에 중국으로 거점을 옮기면서 저희들이 이제 해외 진출에 꿈을 갖고선 움직이게 됐죠. 특히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을 일단은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르기까지는 200여 개의 대리점이 운영이 되고 있고 멀게는 이제 내몽골, 우르무치까지 저희들이 영업망을 확대해 갖고 영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러시아 쪽,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까지의 체육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그쪽에 열악한 환경을 딛고 저희들이 한국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고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중동 지역, 미주 지역, 유럽 쪽의 일부에 수출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토종 브랜드를 소개하니까 정말 뿌듯한데요. 직접 공인구를 사용했던 선수라든지 코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저도 그 점이 참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구기 종목 우리나라 대표팀과 그리고 코치진, 그리고 주요 선수들, 그리고 중국이나 태국 선수들을 만나서 좀 느낌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공인구가 어땠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에 비해서 소재나 반발력, 방향성 등 아주 흡족하다, 만족스럽다라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특히 한국 대표팀 중견 코치 중에 한 분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토종 브랜드인 스타포를 안 써본 선수들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프로가 되고 성인이 되면 성인 대표팀에 들어가게 되면 국제 경기를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글로벌 빅매치 같은 경우는 막대한 마케팅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미카사나 몰텐 같은 공들을 주로 선호를 하거든요. 글로벌 브랜드들이 싹쓸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국내 단체들도 이 많지 않은 마케팅 비용을 핑계로 해서 자연스럽게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글로벌 제품 브랜드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문제는 일선 학교에 있습니다. 이런 일선 학교들조차도 훈련공을 구입할 때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뭔가 그 해외 브랜드를 구매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같은 품질의 공 5개를 사는 가격에 2-3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광고와 마케팅에 쏟아부은 이 막대한 자금들이 제품의 거품으로 껴서 초중고 일선 학교나 아마추어 이런 그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은 사실 경기력 강국에서 스포츠 산업 강국으로 키우자라는 게 정부의 아젠다인데요. 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커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뭔가 협회나 경기단체들이 뭔가 새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인천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361도라고 쓰인 광고판, 의료 등이 상당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361도, 과연 어떤 브랜드인가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고 질문을 많이 주셨던 브랜드인데요. 개막식부터 하늘색 티셔츠, 361도라고 쓰인 의류와 광고판이 경기장 곳곳을 가득 메우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 361도는 우리에겐 좀 생소하지만 2003년에 첫 선을 보인 중국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이번 대회의 최고 등급 후원사인 프레스티지 파트너 중에 스포츠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권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브랜드 이번 대회에서 지불한 이 후원 금액이 우리 돈 약 157억 원에 달합니다. 네. 자, 360도에서 1도를 더해서 그만큼 안전한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내포했다라는 것이 업체 측의 브랜드 설명인데요. 361도는 현재 중국에 7,8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우리 돈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 아디다스와 나이키와 강력한 경쟁 상대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중국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안방 무대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유일한 공식 후원 스포츠 브랜드를 중국 브랜드에게 내줬다라는 점이 사실 좀 아쉽거든요. 근데 반응이 어떤가요? 네, 사실 이번 아시안게임에 대한 잡음, 논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논란들은 각설을 하고 이 스포츠 산업적 측면에서 몇 가지 짚을 부분만 좀 살펴보면요. 이 중국 브랜드에게 안방을 내준 메인 용품사, 스포츠 용품사 선정 부분은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제 막 시동을 건 K스포츠의 동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은 짚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국내 브랜드를 밀어줬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억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 논리와 마케팅적인 사고로 판단했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이 조직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포츠 산업에 대한 범국가적인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비근한 예로 그러니까 대회를 관장하는 조직위원회나 아니면 대한체육회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투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 361도가 큼지막하게 써져 있는 이런 브랜드 아우터들이 있고 아시안게임의 세레모니에 참석하고 그런 모습들이 TV 매체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중들에게 보여진다는 부분들은 네. 사실 이런 모습들은 국산 브랜드로 살아남기 위해서 밤낮없이 뛰고 있는 우리의 토종 브랜드들 그리고 국산 스포츠 용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온몸에 힘을 쫙 빼놓는 이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또 한 가지는 조직위원회 부분을 좀 들 수 있겠는데요. 조직위원회 무관심이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적자가 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또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미래성장 동력 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포츠 산업이고요.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를 활용하는 전략 그리고 배려
그 어디서도 이번 대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 스포츠 산업의 육성의 걸림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역 수지 적자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이제 외산과 해외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정부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고쳐야 되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전략적 접근, 그리고 고민의 흔적 이런 부분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부분은 스포츠 산업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계 그리고 유관기관 등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향후에 반드시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한 토종 스포츠 브랜드 소식과 또 스포츠 산업적 측면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3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토종 브랜드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가 좀 더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인 스포츠. 이번에는 2014 K리그 챌린지 고양 하이FC 대 대전 시티즌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 고양 종합운동장 현장을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원 리포터. 네,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2대2로 아주 치열한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나와 계신 고양 하이FC의 이웅규 단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양 하이FC 도대체 어떤 팀인가요? 우리 고양 하이FC는 축구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운영되는 구단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경기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승리를 추구하는 팀입니다. 네, 고양 하이FC 또 사회적 기업으로 더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고양 하이FC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유소년들을 지원하는 유소년 하이드림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축구 클리닉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킨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킨십 프로그램 중에 최고의 프로그램이 바로 축구입니다. 그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 아동센터, 또는 유소년팀,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그 아빠와 함께하는 축구 캠프를 통해서 우리 지역 아동들에게 재미있는 그리고 아빠들에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장 내에서 마음껏 호루라기를 불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2대2로 아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같이 이렇게 박빙인 경우에는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보고 있는 관중들도 또 저 또한 그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이런 경기가 계속 될수록 우리 K리그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의 소식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게요. 우리 고양 하이FC는 우리 그 K리그를 넘어서 한반도 리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 축구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 통일 리그는 우리 그 구단에 들어오시면 1층에 로비에 함상 축구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위에다 그 부유식 해상 구조물을 통한 축구 전용 경기장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관중들이 올 수 있게 하고 또 북한 그 축구 선수단과 함께 경평 축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프로축구단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스튜디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임성원 리포터 수고가 많습니다. 현장은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스포츠 산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능성 신발을 착용하면 다이어트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근거 없는 광고를 한 9개 신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연간 7천억 원 규모의 국내 기능성 신발 시장을 거의 100% 차지하고 있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필라, 르카프, 엘레세, 프로스펙스 등 9개 업체인데요. 외국계 업체인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등 3개사는 국내 수입업자는 물론 외국 본사도 함께 제재를 받았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를 이유로 외국 본사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가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신발 업체들의 죄질에 비해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소비자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9개 신발업체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년여 사이 매출액은 총 910억 원에 달하는데요. 공정위 과징금은 10억 7천만 원으로 1.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개별 소송을 내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주관하는 2014 제2차 스포츠산업 컨퍼런스가 오는 7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글로벌 스포츠 기업의 미래 성장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스포츠 기업의 성공 사례와 전략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 산업 관계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업계, 학계 등 스포츠 산업 분야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2014 스포츠 컨퍼런스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봅슬레이 국가대표팀을 후원하면서 국내 동계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5일 현대 기아차 남양연구소 내에 위치한 풍동시험장에서 봅슬레이 국가대표팀 후원 조인식을 가졌는데요. 이번 후원을 통해서 세계 전상의 자동차 개발 기술을 접목시켜서 최초의 국산 봅슬레이 썰매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봅슬레이 국가대표팀이 사용하게 될 썰매에는 차체 설계 및 공력 향상 기술 등 현대차의 최첨단 기술력이 총동원될 예정인데요. 또 3D 스캔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한국 선수단 개개인의 체형을 정밀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탑승 자세를 구현하는 설계를 적용해 대표팀의 기량 향상을 도울 계획입니다. 유정우 기자. 네, 고양 FC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고양 FC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리포터 나가 있는 이 K리그가 챌린저와 클래식 두 개로 나뉘는데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K리그는 지난 프로축구연맹이 실시하고 있는 리그의 이름인데요. 1983년에 대한축구협회 슈퍼리그 위원회가 창설이 되면서 두 개의 팀과 세 개의 실업팀이 세미 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지난 2013년부터 승강제 도입이 시작이 되면서 승강제인 클래식은 1부 리그격이 되고요. 챌린저는 2부 리그격이 됩니다. 지금 나가 있는 경기장은 2부 리그격이 되겠죠. 현재 K리그에는 클래식 12팀 그리고 K리그 챌린저 10개 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하이FC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에 창단을 했거든요. 창단한 팀이고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는 팀으로 굉장히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는 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FC 바르셀로나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뭔가 국내 최초로 프로축구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이FC의 표부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서포터즈 관람객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진짜 연결이 됐나요? 임상원 리포터. 네, 지금 서포터즈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무승부 상황이 2대2인데 양 팀이 치고받으면서 관중들이 즐거운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고양 하이FC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제 서포터즈로 고양 하이FC를 응원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축구 기자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 고양 하이FC가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 기업인 구단입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구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구단을 제가 지지하고 싶어서 서포터즈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고양 하이FC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남은 시즌을 다 승리를 하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 고양 하이FC 선수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임성원 리포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머니앤스포츠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나 아마추어 경기, 그리고 스포츠 산업 관련 세미나 등 여러분의 다양한 행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행사는 인터넷 생중계나 방송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텐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sikorea.tv에 접속하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에 나가는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스포츠 산업의 모든 건 머니앤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유정우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